재력가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물증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범죄심리 전문가 배상훈 교수와 함께 이번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로 일단 송치가 된 상태고요. 지금 그동안 1차 경찰이 수사를 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경찰 쪽에선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요. 먼저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한 게 좀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근거로 살인교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지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지 용도 변경 청탁. 재력가 송 씨가 김영식 의원에게 토지 용도 변경을 청탁했다는 내용, 그리고 스폰서 역할로 송 씨가 7천만 원 등 각종 향응을 제공했다. 그리고 범행 시점 이후에 김영식 의원이 팽 씨와 서로 주고받던 대포폰을 폐기했다. 그리고 송 씨에게 김영식 의원이 쓴 5억 2천만 원의 차용증이 일단 경찰도 내세운 증거고요. 하나 내용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팽 씨죠. 김영식 의원의 청탁을 받고 재력가 송 씨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팽 씨의 진술이 담긴 CCTV에 찍힌 행동 동영상이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숨진 송 씨가 김영식 의원을 언급한 진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로 쪽지를 김영식 의원이 팽 씨에게 넘겼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경찰이 내세운 근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현재까지 경찰이 내세운 근거인데 이거 가지고 살인교사 혐의 입증이 충분할까요? 먼저 교수님 말씀. 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네. 충분 조건은 가능한데 필요 조건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률 전문가들께서는 충분하다는 말씀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7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그중에 2, 3번, 한 7번 정도는 사실은 반증도 가능한 어떻게 보면 김 의원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뭐냐면 동기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동기라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이쪽에 붙여도 되고 저쪽에 붙여도 되는 부분 때문에 이건 좀 법정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물론 가장 핵심적인 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죠. 손도끼도 없고 말하자면 문자 내용도 없고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정도의 증거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네. 경찰은 자신들이 증거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은 이 가장 유력한 증거는 이 팽 씨의 진술뿐입니다. 팽 씨의 진술 이외에는 거의 다 살인 동기를 유추하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되는데 네. 이 팽 씨의 진술이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만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은 사실 법정에서 이 변호인이 얼마든지 부인해서 없앨 수 있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관건은 팽 씨의 진술이 계속돼서 진술이 일관되느냐. 만약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김영식 의원의 이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은 팽 씨의 진술이 사실상 가장 큰 부분인 것 가운데 팽 씨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될 경우에 살인교사 혐의 입증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경찰이 또 하나 내세우고 있는 증거가 은어인 것 같습니다. 유치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쪽지를 비둘기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장의 쪽지가 지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지금 비둘기 쪽지 내용이 좀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좀 보실까요? 네, 지금 첫 번째 쪽지입니다. 6월 28일 날 넘긴 중인 것 같은데요.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더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할 말이 많더라도 못 적겠다. 다음 쪽지 좀 보여주시죠. 6월 30일 날 2번째, 3번째 쪽지가 잇따라 전달됐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증거는 내 진술밖에 없다. 아까 변호사님도 그러시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진술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묵비를 행사해라. 말을 하지 말아라.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내 진술뿐이다.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김영식 의원의 변호인들이 고도의 함정 수사다라는 반론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입감방 중에 김영식 의원은 첫 번째 방, 팽모 씨는 3번째 방에 입감됐었다. 쪽지를 전달한 사람은 유치장 보호관이다. 각 방에는 CCTV가 설치됐고 24시간 녹화되고 있다. 결국은 지금 경찰 쪽에서 쪽지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어떻게 보면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또
교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첫 번째 쪽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감을 끌어내는 거고 사실은 그건 주어나 이런 걸 바꾸면 이것이 그 김 의원한테 불리한 건지 그것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치 이렇게 좀 뭐 묵비권을 해라는 정도를 이렇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 흐름을 봐도 이건 사실은 꼭 그렇게 김 의원한테 불리할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친구 사이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좀 판단되어야 됩니다. 물론 억지로 갖다 붙이면 또 이제 김 의원한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미안하다는 거는 증거가 되긴 좀 어렵겠지만요. 네. 뭐 묵비권을 행사해라. 지금 현재는 증거는 네 진술뿐이다. 이런 내용은 충분히 이 김 의원의 살인교사에 대한 이 정황 증거는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살인교사 혐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너의 진술을 좀 번복해달라 이러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순전히 정황 증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팽 씨의 진술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것도 김영식 의원에게는 불리한 그런 증거가 될 수는 없고요. 근데 저는 좀 여기서 또 의문인 게 지금 현재 김영식 의원의 변호인 측에서 이 비둘기 소위 쪽지에 대해서 이것은 함정 수사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함정 수사를 통해서 이 정황 증거에 대한 그 증거의 신빙성이라든지 능력을 없앨 수 있는지도 저는 좀 의문인 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 교도관들이 전달해줬고 뭐 CCTV가 보이는 곳에서는 보여주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전달해주는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함정 수사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함정 수사가 이제 증거 능력이 없으려면 소위 저희는 이제 두 가지의 함정 수사가 있는데 전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자꾸 유도를 해서 함정 수사를 하는 것과 이미 고의를 가지고 이미 범죄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약간의 기회를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거의 범죄 그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는 정도라고 함정 수사라고 굳이 한다면 그 정도면 이것은 정황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깰 수는 없고요. 가장 지금 현재 김영식 의원에게 믿고 바라는 것은 이제 팽 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 김영식 의원 이제 강서경찰서에서 나와서 검찰로 이제 넘어갈 때도 언론 앞에 섰단 말입니다. 그때도 이제 수많은 기자들이 여러 얘기들을 질문을 했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지 또 언제까지 행사할 것으로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상태에서는 묵비권을 진술 거부를 계속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표정 변화가 한 두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입을 꼭 다물었지만 이제 그 국민적 감정에 대한 호소할 때 한 번이랑 마지막 질문에 한 번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돌아갔다는 부분인데 저는 마지막 질문이 좀 무슨 질문이었는지 저는 잘 안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쪽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기자분들이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여전히 저는 이 사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일 날 체포되고 30일 날까지 이제 이 언론에 공표된 요 7일 동안 사실은 그 경찰에서 한 게 없는 거죠. 말하자면 구체적인 증거도 못 잡아냈고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이 묵비권 행사는 충분히 예상된 바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묵비권 행사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김영식 의원이 취할 수 있는 그 가장 최선의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거 최선의 카드인 게 물론 이 김영식 의원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법상의 권리다라고 하지만 지금 김영식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접 증거가 없단 말이죠. 네. 또 여기에서 내가 시인을 했을 때에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살인이고 계획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기징역 정도, 그러니까 15년 이상 당연히 무기징역인데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살인도 한 12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자백해서 감형이 돼도 한 12년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얼마의 차이가 없는 이 형을 됐을 때에는 내가 한번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증거가 안 나왔을 때는 내가 무죄도 될 수 있으니 한번 카드를 던져보겠다. 이 정도의 배팅이 충분한 형량의 차이라서 제가 보기에도 김영식 의원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의원이기 때문에 공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공인의 입장에서 이런 뭐 여러 정황 증거들이 나온 상태이고 여론이 김영식 의원에 대해서 안 좋은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상태인데 김영식 의원 이제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경찰 쪽에서 얼굴 가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얼굴 뭐 안 가려도 된다라고 당당하게 자기는 나서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정작 나와서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 그 다 계산에 어느 정도 그 자기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런 그 행동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건데 김영식 의원에게는 그게 크게 이렇게 메리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인의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얼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얼굴을 떳떳이 공개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원하는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나는 당당하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여기에 연루되었다는 오히려 그런 다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굴도 가리기 더 우습죠. 왜냐하면 이미 다 얼굴을 아는데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근데 저는 좀 당황한 것은 좀 표정이 너무 좀 무표정한 표정이 좀 계속 진행됐어요. 네. 그 정도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두 마디라도 했을 텐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본인 속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이제 팽 씨의 진술 외에는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게 이제 공통된 인식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경찰 쪽에서 또 하나 내놓은 게 이제 재력가 그 송 씨가 20년 넘게 장부를 써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한간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바나나 우유 이렇게 하나까지 계산할 정도로 꼼꼼하게 적으셨던 분이라고 하던데 여기에 보면 유독 김영식 의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 그 재판 앞으로 향후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기소 이후에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김 의원한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주장하는 스폰서라고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저기 송 씨가 그렇게 보면 딱히 이렇게 불리할 수, 뭘 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뭐 뇌물이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살인교사 부분에서는 사실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딱히 불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이런 그 장부를 통해서 자기가 스폰을 받았었고 그만큼 이제 그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살인교사 혐의는 벗되 차라리 더 형량이 낮은 뇌물수수 혐의를 쓰되 살인교사 혐의는 벗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그렇죠. 저는 있다고 그걸 건가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충분히 볼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소를 하겠다,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정말 살인교사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살인교사에 대해서 만약에 팽 씨의 진술이 번복되면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앞으로 찾아야 될 증거는 살인의 동기에 관한 증거예요. 그럼 살인의 동기를 증언을 하려면 이 뇌물수수를 어차피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동기가 내가 뇌물을 받았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그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그 법률에 따르면 높은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네. 자신의 인생이 끝난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면 충분히 송 씨를 살해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정도의 동기를 수사하기 위해서 뇌물수수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자체가 살인 동기를 네. 밝혀줄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죠. 지금은 동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네. 네. 그쪽으로 동기를 팔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지금 살해 동기 결국은 이제 살해 동기를 어떻게 입증을 하는지가 이제 검찰의 앞으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보면 차용증이 있어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5억 2천만 원, 5억여 원, 6억 원 가까운 돈을 빌렸었다라는 그 내용인데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을 테고 그 대가로 지금 강서구 쪽에 그 재력가 송 씨가 이제 많은 그냥 그 규모의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의 용도 변경을 하면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시세,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한 2~3배 정도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스폰을 대주고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그런 용도 변경, 토지 용도 변경이 제대로 그 송 씨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그 선거를 앞두고 압력을 가해서 거기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이제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좀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해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그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연결고리가 추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실 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증거가 좀 있으면 되는데 경찰에서도 하는 얘기인 거죠. 요거는 그렇게 추정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법정에서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경찰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것이 참 의문이고요. 그 돈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송 씨가 말하자면 세세하게 좀 다 일일이 했는데 또 그걸 또 현금으로밖에 수표가 남지 않는 증거가 흔적이 남지 않게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못하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줬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 장부, 차용증은 사실 뭐 돈을 빌린 건 아니고 차용증의 형식으로 놨던 건데 그런 장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물 수수의 증거가 되려면 뇌물은 이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 직무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직무 관련도 조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김영식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 변경을 청탁한 건데 도시계획위원이었기 때문에 관련 어느 정도 직무 관련성은 있고요. 그래서 근데 뇌물 수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보이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 자금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으로만 돌아갔다. 그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또 밝혀진 것이 김영식 의원이 받은 돈, 그러니까 원래 배달해야 되는 돈 중에 2억 원을 자신의 집에 잔금으로 썼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뭐 최소한 영수증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증거가 당연히 될 수 있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수사가 된다면 그것이 살인 교사의 동기까지로도 증거로 쓰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 결국은 이제 그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공소장을 써야 되는데 공소장 쓰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된 그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제 살해 동기를 일단 규명을 해야 될 테고 살인 동기를 규명하려면 그에 맞는 그 직접적인 물증을 그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아무래도 이제 수사가 집중이 되겠죠? 아무래도 동기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될 것 같습니다. 그 동기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부에 아무래도 나타난 건 지금 장부밖에 없으니까요. 네. 다른 실제로 이제 그 전후나 그 앞에서도 전화 통화나 이런 것도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송 씨랑. 네. 그럼 뭐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만난 건 어떻게 증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한 얘기를 증명할 수가 없는데 네. 혹시라도 뭐 CCTV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거길 혹시라도 녹음한 게 있다 그러면 아주 핵심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건 참 애매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 변호사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장부에 그 김영식 의원 말고도 뭐 정치인과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 이름이 좀 이제 그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게이트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다른 그 공무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뭐 대가나 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 수수가 될 수 있고 게이트로 비화될 여지도 충분히 있고요. 네. 게이트로 비화가 된다면 만약에 김영식 의원보다 더 위에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뭐 정관계 인사가 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더 확실한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지만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막기 위해서 그 송 씨를 살해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금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김영식 의원을 살인교사로 이제 기소를 하려면 팽 씨의 진술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수사가 필요하고 팽 씨의 진술이 일관된 것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현재까지 보면 살인교사 혐의 입증하는 게 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팀도 보강을 하고 뭐 이제 그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에 집중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좀 내비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살인교사 혐의 입증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저희가 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형법 31조 1항에 이제 교사범과 관련된 내용인데 타인을 교사하여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변호사님 어느 정도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절도교사라면 절도해달라, 살인이면 살인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절도라든지 살인을 행한 사람과 같은 나쁜 죄질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네. 원칙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이것은 법정형이라고 해서 법에서 정해진 형이고요. 실제로 처벌되는 형은 양형위원회에서 대법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계획적인 범죄라든지 뭔가 가중하는 그런 요인이 있으면 가중되게 되는데 현재 김영식 의원은 계획적인 범죄라고 저희가 이제 수사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본다면 계획이고 좀 잔인하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15년 아니면 무기징역 정도의 양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형과 달리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죄질이 나쁘기 네. 때문에 좀 더 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들은 걸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뭐 저희도 이제 우리 그 헌법의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 증거를 보면 충분히 의심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보면 그 현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치밀한 계획을 세운 그런 청부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증거 잡기 어렵다고 하던데 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보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동기를 없애고요. 네. 가장 기본적인 증거를 없애는 거죠. 지금 이것처럼 뭐 손도끼가 가장 힘적인 증거인데 그것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없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포폰을 한다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가장 이런 치밀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게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장갑 끼거나 DNA 노출 안 된 건 기본적인 거고요. 또 하나의 지금 이것처럼 이제 뭐냐면 동기를 좀 모호하게 합니다. 그럼 동기를 모호하게 하려면 좀 시간을 좀 오래 끌고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럼 동기가 모호해지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청부 살인이 행해지긴 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변호사님께도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지금 현재 지금 보면 김영식 의원 측에서도 그 이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비치는 것 같아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변호인과의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리 싸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싸움을 하면서 이제 기소를 하고 기소 이후에도 법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뭐 가장 큰 뭐 쟁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쟁점들 그리고 검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할 것인지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더 이상의 직접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죽여라 이러한 녹취록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인 팽 씨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어떤 점에 대해서 수사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이 범행 동기를 이제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범행 동기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뭐 2012년 말에 살해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또 이 사람이 김영식 의원이 2013년에는 또 이 용도 변경을 해달라라는 조례안 변경도 이렇게 항정한 적이 있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조례안 변경까지 했는데 이 사람 뭐하러 죽이겠느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받은 돈도 사실은 누구를 죽이기에는 좀 시의원 입장에서는 작은 돈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에 좀 동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 동기를 부각시키자면 사실 송 씨의 증언이 제일 좋지만 송 씨는 이미 사망해서 없기 때문에 네. 뭐 주변인들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자금 흐름을 통해서 이 김형식 의원이 송 씨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강한 동기를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력가 그 살인 사건과 관련된 앞으로의 그 수사 상황 그리고 재판 쟁점 등에 대해서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그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